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이미진입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해 볼게요. 다 보이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레버러지와 권리 수입입니다. 좀 많이 생소하실 수 있으세요. 풀어보면 되게 쉬운 말이고 쉽다, 아 정말 쉽네 이렇게 느끼게끔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의 모든 소득의 형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노동소득이냐 권리소득이냐. 저희가 이제 오늘 권리수입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모든 소득의 형태입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제가 노동으로 버느냐 권리로 버느냐 이 두 가지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어디에 속하는지, 나의 주변인 사람들은 어디에서 돈을 버는지. 왼쪽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권리소득. 잠시만요. 일은 곧 노동입니다. 직장인들을 한번 볼게요. 내가 일을 한 대가로 매달 소득이 생기는 거 맞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치킨 가게나 커피숍을 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은 치킨을 튀기고 커피를 내려서 일을 해서 소득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소득이죠. 마지막으로 전문직을 한번 볼게요. 학원 선생님, 의사 선생님, 변호사 이런 분들도 열심히 가르치고 내가 진료를 해서 돈을 버는 거고 소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노동 소득을 법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노동력이 있어야 돈을 버는 겁니다. 회사에 출근하기 싫어서 내가 좀 아파서 한 달을 만약에 쉬어요. 그러면 소득은 수입은 제로가 돼요. 여행하려고 병원 문을 한 일주일 닫아요. 그 기간 동안은 수입이 제로가 됩니다. 즉, 내 몸이 일을 해야 돈이 들어오는 노동소득인 거죠. 그러면 이 권리소득은 뭘까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LG U 플러스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LG 정수기도 제가 렌탈해서 사용하고 있고 웅진 코웨이 공기청정기도 삼성카드도 제가 늘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보통 이 제품들을 구입하면 3년 약정이라는 약정 기간이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지나가다 보면 10만 원 상품권이라던가 내가 뭘 할인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약정을 왜 이런 큰 회사들이 하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모든 기업들은 소비자를 기업의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자산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3년 정해진 기간 동안 정확하게 돈이 들어오죠. 그리고 충성 고객이 확보되는 겁니다. 카드사는 소비자가 카드를 쓸 때마다 사용할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되니까 최고의 소비자 자산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만들어 선보이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계속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그들의 자산이 됩니다. 우리는 나라에도 세금을 내고 나라의 인적 자산이 되는 거죠. 평생 누군가에게 돈만 주고 자산만 쌓아줄 뿐 우리는 자산을 갖지 못하는 걸까요? 위와 같은 이렇게 앞에 있는 LG나 웅진코웨이나 이런 회사를 창립해서 자산을 만들면 돼요. 아니면 10층짜리 건물 하나 사서 여기에 사는 모든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아보는 거예요. 세입자가 월세를 주죠. 그럼 이 세입자는 건물주의 뭐예요? 소비자 자산이고 자산 소득입니다.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 이게 자산이고 그 자산으로 소득이 발생이 되면 그게 바로 권리소득, 자산소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는 재산을 안 갖고 계신 분은 없을 거예요. 자, 재산과 자산을 제가 한번 구분해 드릴게요. 재산은
돈을 쓰는 것, 돈이 나가는 거예요. 자산은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차를 샀어요. 제 자산 맞나요? 그쵸? 그러면 차를 렌트를 했으면 렌트비가 나가죠. 또 보험료가 나가겠죠. 그러면 현대자동차랑 이런 보험회사는 뭐 어떻게 돼요? 렌트비가 들어오고 수수료가 들어오고 보험료가 들어오겠죠. 제가 휴대폰을 샀어요. 제 재산 맞나요? 맞아요. 근데 통신사에 통신비를 내고 할부 수수료가 나가겠죠. 근데 통신사는요, 약정 수수료가 3년 동안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겠죠. 내가 살 집을 샀어요. 투자하는 집 말고요. 그러면 그 집에 취등록세부터 시작해서 각종 세금을 내야 돼요. 내가 10층짜리 건물을 사면 이 건물에도 세금은 내지만 여기서 뭐가 들어와요? 세입자들에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자산이고 여기서 들어오는 소득이 자산에 대한 권리소득이에요. 이 권리소득 오른쪽을 이해하셨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뭐 현대자동차나 보험회사처럼 시스템이 있는 회사를 창립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내가 이 10층짜리 건물 한번 사봐야겠다. 그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고 자산도 구축하고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알아보실래요? 남의 자산의 구축, 남의 자산을 여기까지 계속 구축해줬다면 나도 시스템 한번 구축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산을 구축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자산을 구축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어떤 건지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플랫폼 비즈니스란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와 물건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가운데 쿠팡을 놨죠? 쿠팡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쿠팡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정말 기똥찬 제품을 하나 만들었어. 내가 너무 맛있는 수박을 재배했어. 어떤 나라에 가서 거기서만 먹을 수 있는 과자를 수입을 했어. 판매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어요. 찾아보니까 쿠팡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나 대신 광고를 해주고 소비자를 연결해서 유통이 일어나게 해주네. 그래서 이 생산자가 쿠팡이라는 곳을 온라인 공간에 내가 온라인 공간에 입점하고 싶다고 쿠팡이라는 회사를 찾아갑니다. 소비자는 쿠팡에서 수박을 검색하고 제품을 결제를 해요. 그러면 제품을 쿠팡이 보내주는 게 아니라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배송합니다. 그리고 생산자는 쿠팡에게 광고해주고 결제할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해서 수수료 광고비를 쿠팡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쿠팡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광고해준 수수료를 받아 권리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소비자가 제품을 검색하고 결제하니까 쿠팡은 광고와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만 제공하고 쿠팡을 이용하는 매니아 고객을 만들었더니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죠. 수수료라는 권리소득이. 저희 집에서도 로켓 배송이 한 하루 건너 한 번씩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완전 쿠팡의 충성 고객이고 저는 쿠팡의 소비자 자산인 거예요. 저같이 매니아 쿠팡 고객이 100명, 1000명, 이렇게 10,000명이 이렇게 되면은 점점 쿠팡의 유통망이 커지겠죠. 이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의 매력은 유통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품을 유통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쿠팡에 등록하고 입점하려고 하고 또 다른 수많은 소비자들은 거기서 제품을 검색하고 사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쿠팡은 점점 커다란 유통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와 생산자만 연결해주고 수수료만 받습니다. 이미 엄청난 기업들이 이렇게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뉴스킨도 이 구조와 똑같아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비만인 고객이 있어요. 내가 비만인데 어떻게 하지? 그럼 거기에 맞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구입 방법과 결제 방법을 알려주면
소비자가 제품을 주문하고 뉴스킨에서 제품을 배송하고 나에겐 광고비, 홍보비를 주는 거죠. 소비자가 직접 검색하고 결제할 때마다 돈이 들어오는 거.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이에요. 이렇게 스스로 제품을 검색 주문할 수 있는 소비자 30명 정도 있으면 나도 유통망을 갖게 되는 거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즉, 소비자 권리 소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혼자 30명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기준으로 소개된 모든 소비자 30명을 만드는 일이에요. 뉴스킨을 좋아하는 소비자 4명을 만들면 4명만큼 돈을 버는 구조예요. 소비자 자산소득, 파는 행위를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게 아니고 정말 뉴스킨을 좋아하는 소비자 30명 정도를 만드는 일이구나. 10명을 만들면 10명만큼 돈을 버는 거고요. 여기서 소개받고 제품을 알리고 30명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제품을 검색하고 구입하면 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소비자 한 명 한 명이 자산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 자산이라고, 자산소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권리소득인 거죠. 플랫폼 비즈니스로 자산을 만드는 걸 알았으니 이제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요? 아까 쿠팡처럼 더 확장시켜 볼까요? 플랫폼에 프랜차이즈를 더하면 확장이 됩니다. 그럼 플랫폼 비즈니스를 알으셨으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까지만 알면 저희가 완전히 넓게 확장할 수 있겠죠. 요즘에 가장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만들어 봤는데 아까 노동수익을 하시는 자영업자와 사업을 하시는 백종원 대표를 한번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빼따방이라는 커피숍이 있는데 백종원 대표는 이 빼따방을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이에요. 빼따방 대리점 사장님이 하루 커피 판매량 100잔을 내가 판매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웁니다. 근데 백종원 대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도 100잔씩만 팔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인 시간, 모든 것을 시스템화해서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생각해서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점 500개를 한번 유통해 봅니다. 그래서 하루 커피 판매량 100잔인 회사가 이 커피 100잔인 이 빼따방이 대리점 500개가 되니까 백종원 대표는 하루에 5만 잔의 커피를 판매하게 됩니다. 그럼 빼따방에 하루 커피 100잔이었는데 30일을 하니까 3,000잔이 되겠죠? 그럼 백종원 대표는 한 달이면 몇 잔을 팔 수 있는 거면 150만 잔이라는 커피를 팝니다. 이렇게 볼 때는 별로 엄청 커 보이지가 않아요. 빼따방 사장의 50년이 백종원의 한 달이 되는 거예요. 이분의 시간, 돈, 모든 시스템을 한번 보자는 거거든요. 제가 이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레버러지라는 책을 어떻게 읽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뉴스킨 사업을 결심하고 나서 이틀째 되던 날 제가 이 책을 보고 야 정말 미쳤구나.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스24에서 30권을 주문을 해요. 그래서 30권을 들고 차에 실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30명을 찾아갔어요. 가서 이 책을 전달해 줍니다. 야 읽어봐. 미쳤어. 뉴스킨 사업을 해야 돼. 이것만 읽으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어 하고 제가 30명에게 정확히 전달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쯤이면 30명의 사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 분도 없어요. 아무도 이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책 읽어봤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사업자 분 말하면 그분이 기분 나쁘실까 봐 여기도 한 분이 계신데 내가 그 책을 받았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 분도 이 책을 읽고 저에게 사업을 하신 분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이 책을 너무 간곡히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책을 읽으면 진짜 이렇게 돈을 버구나. 부자는 돈을 이렇게 버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책의 끝에 보면 이렇게 됐거든요. 삶은 레버러지 하거나 레버러지 당하는 양자택일일 수밖에 없다.
아까 백다방 대리점 하시는 사장님은 백종원에게 레버러지 당하는 거고요. 백종원은 레버러지를 하는 거예요. 네트를 형성하고 파트너십을 개발하는 일이 항상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이 책에 써 있고요. 시간과 돈은 바꿀 수 있고 당신의 시간을 보존하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좀 전에 레버러지 한번 볼게요. 백다방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백다방은 더본 코리아라는 주식회사를 가지고 이렇게 백다방을 대리점을 내줘요. 그럼 대리점을 내가 너무 백다방을 차렸는데 너무 잘 돼서 옆에 친구한테도 소개하고 언니한테도 소개하고 동생한테도 소개해요. 그런데 그분이 만약 백다방을 차려도 제가 그 백다방에 레버러지 하거나 그 백다방을 내줄 수가 없어요. 백다방은 더본 코리아에서만 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홍보를 해도 제가 백다방을 오픈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백종원만이 각 프랜차이즈에서 매출되는 3에서 5%의 로열티의 권리 수입을 받습니다. 내가 백다방을 10개를 갖고 있어도 10개를 차렸어요. 10개 매출의 로열티를 더본 코리아에게 줄 뿐이지 10개를 내가 계속 프랜차이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하는 게 이 시간에 살짝 졸릴 수도 있는데요. 두 눈 똑바로 똑바로 뜨고 오른쪽 한번 보실래요? 4명을 제가 프랜차이즈 했어요. 여기까지는 백다방이랑 똑같아요. 그쵸? 근데 내가 30명의 매니아 소비자를 갖고 있으면 뉴스킨 본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맹점을 지금 4명 분양해요. 온라인 매장인 거죠. 매니아 소비자 30명씩이 존재하는 가맹점 4개까지 갖고 있는 건 똑같은데 백다방은 가맹점을 분양하고 그 가맹점이 다른 가맹점을 분양할 수 없었죠. 근데 뉴스키는 내가 분양한 가맹점이 매니아 소비자 30명을 가진 가맹점을 분양할 수 있고 또 분양할 수 있어서 나로부터 1대부터 6대까지 확장할 수 있는 레버러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게 쉬우실 거예요. 저희 사장님이신들인데 이렇게 수평적 구조로 저희 열심히 재미있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나로부터 발생한 매니아 소비자 이렇게 30명씩은 다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내가 30명을 만든 게 아니라 소개받아서 최소 30명씩 가지고 계시면 이분들은 하나씩 내가 뉴스킨 본사가 다 되신 거 맞죠? 이분들이 가진 사업자 30명씩을 제가 저까지 해서 9명이에요. 그럼 저는 270명의 소비자 자산을 가지고 소비자 권리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확장되고 레버러지 되고 있는 거 맞나요? 뉴스킨 사업은 레버러지를 통한 권리 수입을 받는 일입니다. 뉴스킨 사업은 내가 만들어낸 사업자와 내 파트너 사장님들이 또 다른 사업자 대리점을 만드는 일이에요. 1대 6명을 찾는 게임이고 6명이 또 다른 6명씩을 찾는 복리, 레버러지 사업입니다. 내가 프랜차이징 할 수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복제시키고 그분이 대리점이 되고 계속 레버러지 되면서 1대부터 6대까지 매출의 5%의 권리소득을 받는 일이고요. 네트를 만들고 그 네트를 확장시키는 일이고 이 수입의 크기는 네트를 확장하는 이 네트의 크기입니다. 하고 싶은 걸 하고 싫은 건 하지 않을 자유를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든 이건 다 뉴스킨이에요. 1번, 2번, 3번 한번 보실래요? 추가 소득이 들어오면은요. 매니아 소비자 30명 만들어 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고요. 매니아 소비자 30명이 만들어졌으면 내가 본사가 되어서 프랜차이징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결심하셨다면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배우고 행동할 것인가? 행동하고 배울 것인가? 사업을 시작하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처음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기존의 사장님들 아니면 지금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장님들 잘 들어보세요. 사업을 시작하는데 강의가 매일매일 위에 스폰서 사장님이 보내주세요. 매일 들으세요? 안 들어요. 좀 전처럼 제가 책을 사주거나 권유하면 그 책을 다 읽으실까요? 아니요. 안 읽으세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 TR90 결제하려고 해 하고 문의하면요. 내가 누군가가 또 나 디바이스 전 제품, 뉴스킨 디바이스 전 제품 구입하고 싶어 하면 어떡해요? 급해서 배워요. 사장님 그거 좀 알려주세요. 거기 맞는 강의 좀 보내주세요. 누군가가 보상이 궁금하다. 나도 사업을 하고 싶다 하면요. 보상에 대해 배우고 막 알아가려고 정신이 없으세요. 배우며 행동하고 행동하며 배워야만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성공이 어려운 거면 그래,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지 할 수 있어요. 뉴스킨에서 성공하신 사업자들을 보면 평범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꾸준함이 성공의 비결이고 뉴스킨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여기 탱코 한번 보실래요? 매일매일 꾸준히만 하면 성공한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외치시거든요. 이것만 하면 사업을 유지하고 성공할 수 있대요. 여기 탱코어 중에서 난 너무 어려워서 스펙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정말 여기서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보통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이 10개 안에 있나요? 다이어트건 공부건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도 모두 같은 원리예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그냥 나온 건 아니잖아요. 뉴스킨 사업이 어려워서 그만두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꾸준히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많이 대거든요. 돈이 안 된다. 이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야. 성공할 수 없는 일이야. 막 나를 합리화하세요. 시스템이 없다고, 시스템 보잘것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모든 시스템이 시스템 홍보예요. 홍수예요, 홍수. 너무 많죠. 듣고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배우고 좀 전처럼 배우고 행동하고 행동하면서 이렇게 배워나시길 바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네. 책이나 저희 드라마 만들 때 그 엔딩, 그 작가들이 엔딩을 생각한다고 해요. 아, 내가 엔딩을 새드 엔딩으로 할지, 해피 엔딩으로 할지, 뭐 아니면 뭐 끝에 여운을 남길지. 근데 여러 사장님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작가라면 저의 뉴스킨의 엔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업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좀 긍정적이고 확신을 가지고 성공했다. 저 사람 성공했다. 나 성공했다. 이 드라마에서 성공했다. 소설책에서 성공했다. 라고 정해두고 이 사업을 한번 시작해보고 열심히 매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비기너 스쿨 이미진이었습니다. 너무 빨리 끝났네요.